사회로부터 외모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불이익을 받으면 자존감이 무너지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워 내보냈어도 말이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낮은 자존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높은 자존감은 외부 요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만 수정되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단지 외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악담을 듣고 직장에서 보직에 불이익을 받고 너의 외모에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한다. 왜 저런 사람을 쓰느냐?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한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써준다. 나나 되니까 써주는 거다. 우리는 팀이니까 같이 가는 거다. 등등. 이런 말을 사회에 나와서 30년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너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가르치셨죠. 그게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 보직에 불이익이 있어도 그래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라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부모와의 성장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 생애에 걸친다면 자존감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적을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나름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통을 안 하려고 귀를 닫는 것이라는 지적 같네요. 어제는 우울한 마음의 영상을 보다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존감은 환상이었고 열등감이었던 건가? 나는 그냥 쭈구리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직을 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 매일 흔들리는 중이라 제 생각을 적어보았네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온 일반적인 교육 체계로는 외부 요인이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의 화자도 여러 동영상들을 통해 무의식을 통한 자기 정화를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동영상들을 문장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사람들의 편견이란 것은 참 무섭게 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장애나 특이한 외모에 대한 편견은 당사자에게는 아주 심한 공격으로 느껴져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적 의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한 편견이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겠죠. 어디를 가더라도 몰상식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일 테니까요. 장애나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한 참나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님의 참나의 계획이고 의도이죠. 님의 외모나 성격 역시 님의 참나가 DNA에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부모님은 그 전달 매개체의 역할일 뿐 님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참나가 만들어 놓은 세팅 무대입니다.
님의 무의식 속을 깊이 파고들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고 명료해지죠. 님이 지금 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건지 선명하고 명확하게 와닿게 됩니다. 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강하게 만들어서 무의식 속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님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외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마음속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들을 무의식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근원 에너지를 얻게 되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영성 감각을 일깨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서보다 구체적인 삶의 해결책을 느낍니다. 수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건 남들이 나를 불편해할 거라는 생각에 함께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조언이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불가결한 과정일 겁니다. 수행과 수련을 위해서는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러려면 한동안은 외부와의 차단은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 내공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내면의 이끌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는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독불장군식의 성격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죠. 인간은 군집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공동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자신의 역할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유도를 받게 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교육과 학습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기 쉽게 되고 자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므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이 미약하게 느껴지면 사회에 별 쓸모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치부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나가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게임,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참나의 설계에 의한 의도된 배경과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깊이 파고 들어가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자각의식을 일깨우면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대인관계와 나의 역할에 있어서도 물 흐르듯 자유롭게 유연함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결핍이 있는 부모가 결핍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가능성이 적은 건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결핍이 있는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결핍의식을 이겨내고 강한 자립심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아이의 영혼이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의 결핍의식을 이용해서 더 깊은 결핍 상태를 체험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결핍의식을 발판 삼아 더 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영혼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럼 결핍이 있는 상태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면 결핍이 풍요가 되나요? 아니, 힘들게 살면서도 이건 내가 창조한 결핍이야 하고 체념을 하면 되나요? 어떤 점에서 감사를 하고 사랑을 느끼죠? 의식이 깨어나면 결핍도 풍요도 모두 결국에는 착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본문의 화자가 얘기하듯 삶은 게임이고 허상일 뿐이니까요. 결핍도 풍요도 다 게임 캐릭터의 일종이죠. 그걸 단순 지식이 아닌 가슴 깊숙이 알게 된다면 삶은 게임 체험장으로 변하고 감사와 사랑을 뛰어넘어 근원의식에 가깝게 될 겁니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착각의 개념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시뮬레이션일 뿐인데 뭐에 대해 감사하고 뭐에 대해 사랑을 할까요? 존재하는 것은 나뿐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인데 감사의 대상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도구적 장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개념일 뿐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로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가슴 깊숙이 알게 되는 걸까요? 관찰자로 계속 노력해보면 되나요? 지금은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머리의 영성 지식이 가슴으로 옮겨가려면 끊임없는 수련, 수행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집중력과 몰입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을 파고들고자 하는 님의 근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삶은 딱 그만큼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님이라는 존재는 참나가 만들어낸 물질계 체험을 위한 아바타일 뿐이고 이 세상은 게임, 시뮬레이션, 허상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관찰자 모드라는 것도 에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에 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인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엄청나게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죠. 깨어나도록 참나의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의식이 깨어나는 방향으로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니 자신의 내면의 이끌림을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해 나가시면 됩니다.